그러니까 1년에 1,200만 원을 그 정기예금으로 딱 넣어두는 경우랑 그다음에 100만 원씩 모아서 1년 동안 1,200만 원을 모으고 적금금리 4%, 예금금리 4% 이러면은 정부 정책적인 청년 금융 상품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계속 내 소득을 꾸준히 넣으면서 시간의 힘으로 계속 굴리는 게 내 돈을 안전하게 내 주머니 우리 집에만 보관해야지 라는 것도 물가 상승 때문에 안전한 선택이 아닌 거죠. 이것도 수업 시간 설명을 안 하다가 적금으로 막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당장 쓸 돈이 없어서 예금으로 잠깐 묶어두는 게 아니고 또다시 적금으로 하는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1,200만 원을 그 정기예금으로 딱 넣어두는 경우랑 그다음에 100만 원씩 모아서 1년 동안 1,200만 원을 모으고 적금금리 4%, 예금금리 4% 이러면은 이제 얼마 이자를 받느냐 하면은 예금은 뭐 깔끔하죠. 1,200만 원에다가 그 4% 해서 세전으로 하면은 한 48만 원 정도 요렇게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데 원금에 곱하기 0.04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은행이 호락호락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계산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달에 내가 100만 원을 저금하면 그 돈이 1년 동안 쭉 은행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달에는 11개월만 은행에 쭉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달에는 한 달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공식처럼 외우면 거의 예금금리의 절반이 적금금리거든요. 그래서 1년에 그 48만 원 세전으로 세금 빼고 먼저 생각을 하면은 1,20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넣었을 때 세전 48만 원인데 적금으로 들면은 26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자를 준다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셔서도 알겠지만 예적금은 돈을 불리는 건 아니고 약간 보관, 안전하게 돈을 맡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서 한 1년 정도 하는 거는 예적금으로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인 청년 금융 상품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대출, 적금, 청약 다 곳곳의 영역에서 다 생겼는데요. 적금으로 보면요. 인스타나 스레드 이런 데 보면은 청년 늘 저축계좌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복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소득이 낮은 그런 그 자녀들, 그 가구의 자녀들이 자활이나 자립을 위해서 복지의 개념으로 주는 그런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설명 안 했는데 그 군부대나 대학교 가도 이렇게 좀 취약계층이라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 계좌가 훨씬 유용한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요런 대상자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 청년의 기준은 그 정부 정책적인 금융상품은 소득과 나이를 기준으로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소득은 정부 정책 금융상품마다 조금 다르긴 하고요. 나이는 34세 정도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 도약계좌가 올해 6월에 출시되는 거는 청년 미래적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근데 이름이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어가지고 저도 이제 못 외울 지경이긴 한데 요거는 직전 연도에 1원이라도 소득이 있었던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학생 그 청년들이 대상자가 되고요. 근데 꾸준히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매칭 지원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내가 한 3년 정도 길게 조금 갈 수 있을 때 정부 정책적인 적금 계좌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남자 청년 같은 경우는 군대를 이제 가야 되니까 장병내일 준비 적금을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장병내일 준비 적금은 군인 신분일 때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예전에는 매칭 지원금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그 2배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신검할 때 미리 가입하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죠. 그래서 한 달에 55만 원씩 가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55만 원씩 저금하지만 110만 원씩 저금한 효과가 있고, 18 개월로 계산하면은 얼추 한 2천만 원 정도를 모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최대한 55만 원씩 꽉꽉 채우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또 더 불리려고 하는 경우를 또 있긴 있어요. 그러다가 잘못된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요 장벽 내일 준비 적금은 절대 건드리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역해 가지고 다시 학생으로 오거나 하는 학생들은 2천만 원이 굉장히 그 내 인생의 스타트가 될 정도로 아주 의미 있는 돈이 돼요. 그리고 그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이 어느 정도 목돈이 있던 친구들은 꿈이 조금 더 크거든요. 막 이렇게 100만 원만 있는 친구보다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수준의 목돈을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0만 원을 10억 만든 사람, 막 유튜브에 막 이런 자극적인 막 2배도 아니에요. 100배, 1000배 이렇게 벌어야지 뭐 "와." 이렇게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걸로 해서는 다 재미없어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리스크가 크게 번 사람들은 진짜 그런 리스크로 망한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금융권에도 진짜 많긴 해요. 그래서 계속 내 소득을 꾸준히 넣으면서 시간의 힘으로 계속 굴리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 년에 소득 활동을 할 때 1 년에 1,000만 원을 이렇게 편하게 모은다. 그리고 10% 정도 수익률을 생각하면 1,100만 원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럼 그다음에는 1,100만 원에 또 1,000만 원 해서 그러면은 210만 원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5년 뒤에는 원금이 5천 인데 이자에 이자가 부른 게 6,700. 그렇게 해서 10년 지나면 원금이 1 억인데 이자에 이자가 본 건 1억 7천. 20년 지나면 원금이 2 억인데 이자가 뿌는 게 6억 3천 이잖아요. 근데 앞에 5 년을 보면 이자가 뿌는 게 1,700만 원 정도. 그런데 뒤에 16 년에서 20 년에 이자가 뿌는 건 바뀐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아 좀 일찍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막 대학 막 졸업해서 막 바짝 그때부터 모아서 이렇게 돈을 모으고 불린 그런 사람과 한 30살 중반부터 좀 '내가 돈 좀 모아 볼까.' 한 경우랑은 한 40살 정도 되면 자산의 격차가 꽤 크기 때문에 쪼끔 미리 일찍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 인터뷰한 거를 이렇게 그 기사에서 찾아봤더니 다시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질문의 대답이 다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쪼끔 더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의 힘으로 돈을 더 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공통적으로 그런 답을 한 것 같고요. 뒤로 갈수록 복리 효과가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자에 이자가 불어나는 게 복리니깐. 그래서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 소득이 이렇게 자산이 많고 이러신 분들은 진짜 건강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시거든요. '저 정도로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래 살아야지 복리 효과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돈은 계속 찍어내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내 돈을 안전하게 내 주머니 우리 집에만 보관해야지.'라는 것도 물가 상승 때문에 안전한 선택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2년 뒤에는 내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그것만 못 하기 때문에 최소한 물가 상승 정도 방어되는 어떤 금융 상품에 내 돈을 옮기는 거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는 것도 안전한 선택이 아니고, 그리고 예적금 금리는 사실은 물가 상승 정도 아니면 그 이하이기 때문에 돈을 불리는 의미는 아니라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 한 3년 이상 좀 긴 호흡으로 가는 거는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상승 여력도 있는 투자 상품에도 일부 좀 담아 놓는 것도 좀 의미 있는 시대가 된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덜 쓰고요. 덜 쓰고 20 대는 나의 몸값을 높이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투자인 거죠. 근데 그거를 금융 쪽에서는 그 얘기는 자꾸 빼고 투자 상품과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를 자꾸 빼먹는 생각이 드는데, 나의 몸값을 높이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투자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지출 관리할 때도 나의 몸값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뭔가 자격증 공부를 하고 뭔가를 배우고 하는 그런 것들은 20대 때는 엄청 큰 그런 액수일 수 있으나, 지나고 보면 그런 투자를 위한 그 지출은 금방 또 회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너무 지출이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나를 위한 게 가장 큰 투자다.' 이거는 대확행으로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런 금융상품 리스크, 뭐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해지하는 게 두 번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10%도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10 배, 100배 정도를 해야 좀 '돈 좀 굴린 거 아니냐, 불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젠 그 대부분 그런 책에서는 목표 수익률로 이야기한 게, 내가 지금 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거를 안 쓰고 뒤로 미룬 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그런 보상, 그다음에 물가 상승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내가 투자 상품에 넣으면 원금 손실될 가능성에 대한 보상, 요거를 포함한 거, 요 정도를 적정 목표 수익률로 정하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제 그 리스크는 내가 정말로 안정적이다 그러면은 요 보상을 좀 적게 가져가야 되고요. 내가 손실을 많이 보더라도 좀 상승이 있는 투자 상품을 하면은 목표 수익률을 쪼끔 이렇게 크게 가져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굴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워렌 버핏인데, 이분은 60년 정도를 주식 시장에 계셨던 살아있는 전설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그 연평균 수익률이 20% 전후라고 기사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돈을 제일 잘 굴리는 사람도 20% 정도기 때문에, 우리도 한 20% 정도까지가 최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조금 금융 투자 상품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저성장, 지금 뭐 금리가 조금 또 높아진다 낮아진다 뭐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저금리 시대가 됐고 저성장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 저금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더딘 거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이런 투자 상품으로 이렇게 "세금 좀 깎아 줄게. 요런 것도 해 봐라."라고 한 정부 정책적인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금융 상품이다. 요것도 정부 정책적인 금융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ISA도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한 10년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부터 되게 막 ISA 한 이유가 그때부터 좋아졌거든요. 그때부터 되게 매력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ISA 하기 시작한 거고, 요거는 이제 성인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을 벌지 않은 20대 아르바이트만 조금 하거나 이래도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ISA가 예전에는 신탁 미리명, 그러니까 "수수료 좀 주고 이렇게 맡겨 줘. 난 잘 못하니까 알아서 해 줘." 막 요런 것들만 있었다면, 그 투자 중개형, 이렇게 잘 안 와닿긴 하지만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는 것까지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래서 좀 매력적으로 변했고요. 근데 이 ISA 계좌도 최소 3년 정도는 넣어야지 세금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1년 있다 내가 찾을 돈 이런 거는 ISA 계좌 만들어서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쪼끔 긴 호흡으로 가져갈 때 요 계좌를 활용하면은 도움이 되고요. 1 년에 2 0 0 0만 원, 그래서 뭐 5년 한다 뭐 그러면 1 억이고, 3년 한다 그러면은 6 0 0 0만 원이겠죠. 그리고 올해 하나도 안 넣었으면 그다음 해로 2월 돼 가지고 고 정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3 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더하기 빼기 해서 3년 동안 통으로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금융 상품을 ISA 계좌에서 선택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새 이제 코로나 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해지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슬슬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사는 거는 어떻게 사는데 파는 거는 무서워서 다 못하고 계속 그냥 쭉 가져가려고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3 년에 일반형은 더하기 빼기해서 세금 비과세가 200만 원이기 때문에 얘를 10년 동안 가져가도 200만 원이잖아요. 20년 가져가도 200만 원이기 때문에 요 3 년의 기간을 잘 잘라서 계속 200만 원씩 비과세 혜택을 부활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 넘어가면 15.4%가 아니고 9.9%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ISA 계좌는 하나 만들어서 주식을 담으면은 도움이 됩니다. 세금 절세 혜택 계좌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은행에서 ISA 계좌를 만들 수도 있고 증권사에서도 만들 수 있고 중개형, 일임형, 신탁형 중에서 선택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한 사람 앞에 하나씩만 ISA 계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 대부분 특히 이제 20-30 대는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를 만들어서 내 손으로 직접 삼성전자 주식도 사고 ETF도 사는 그런 계좌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세금 내는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주식에서 세금 내는 건 3 개예요. 증권거래세, 그다음에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 그다음에 배당세 세금이 있는데 증권거래세는 내가 직접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파는 그 개별 주식 있잖아요. 고거에만 증권거래세가 붙고 그다음에 ETF 상품은 그 증권거래세가 붙진 않습니다. 인제 현재 기준이고 또 뭐 "쪼끔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에 샀어요. 그리고 15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10만 원의 시세 차익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있는데 10만 원 내가 시세 차익으로 벌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없어요. 너무 신기했거든요, 초반에는. 그런데 국내 주식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주식, 그다음에 국내 상장된 국내 주식 ETF, 코스피 200 ETF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국내 주식이니깐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겠죠. 그래서 고거는 없는데 만약에 뭐 코덱스, S&P 500 ETF, 뭐 타이거, 나스닥 100 ETF 이런 거는 우리나라 자산운용사가 만들어 파는 상품이지만 해외 주식 ETF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시세 차익은 15.4% 세금을 뗍니다. 그리고 뭐 채권이나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상품들은 또 시세 차익에 대해서 15.4% 세금 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투를 하는 경우도 진짜 20 대에 많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직투로 해서 테슬라, 엔비디아를 샀어요. 그러면은 1년 동안에 250만 원 시세 차익 낸 거는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22% 세금을 떼거든요. 그래서 직투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그다음에 모든 그런 그 주식을 사면 내가 주식 개수만큼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잘 불리면 "나도 좀 줘." 이게 이제 배당이잖아요. 근데 이 배당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을 주는 회사도 있고 안 주는 회사도 있죠. 근데 이 배당은 다 15.4%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ISA 계좌는 세금을 200만 원까지는 안 하고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3년 동안에.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 구간 이하면은 서민형으로 바꾸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사는 주식은 예를 들면 국내 주식인데 배당을 하나도 안 주는 주식은 ISA 계좌에서 살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여기서 사면은 시세 차익에 대한 거는 세금을 안 내지만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코덱스, 타이거, S&P 500 ETF 이런 거 있잖아요.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 ETF는 15.4% 세금을 떼기 때문에 고게 ISA 계좌에서는 제일 유리하다라고 해서 고 상품을 많이 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적인 금융 상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용 ISA 계좌를 추가로 만든다고 보도자료에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의 ISA 계좌가 있지만 청년들은 추가로 청년 ISA를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요것도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